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 김대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쿠버네티스 잉그레스와 헤엄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블루그린 카나리 배포하기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호스트웨이, 이노그리드, 삼성 SDS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금은 SK텔레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에서는 쿠버네티스 플랫폼 서비스 개발, 구성,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전 조직인 5GX 클라우드 랩스에서는 타코를 개발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타코는 쿠버네티스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을 하나로 엮은 통합 플랫폼이고요.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오늘은 타코를 SK 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 운영 플랫폼으로 도입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 중에서 쿠버네티스 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무중단으로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례가 세계 최초로 해당 국가 내의 1위 IPTV 사업자 시스템을 쿠버네티스로 구축한 사례로 알고 있어요. SK 브로드밴드 IPTV는 850만 대가 넘는 사용자의 셋탑박스가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검색하고 결제하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을 올리고 패치하는 작업이 반드시 무중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환경에 무중단으로 앱을 배포하는 방법론인 블루그린 배포, 카나리 배포에 대한 요구사항도 중요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SK 브로드밴드의 기존 IPTV 시스템에서는 기술적인 이유로 운영 환경에 배포할 때 블루그린 배포만 사용했었는데 이번 타코를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면서 롤링 배포, 블루그린 배포, 카나리 배포 등 다양한 배포 방법을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블루그린 배포, 카나리 배포를 어떻게 설계했고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블루그린 배포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좋아하시는 마틴 파울러 씨의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블루그린 배포 방법론은 Continuous Delivery, 즉 지속적인 배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아이디어고요. 운영 환경에 신속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법론입니다. 지금 운영 환경에 배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사용자의 트래픽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블루 버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릴리즈하고 싶은 새로운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그린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를게요. 블루그린 배포 방법론에서 새로운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시점에 블루 버전과 그린 버전이 일시적으로 운영 환경에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트래픽을 받는 앞단의 라우터에서 사용자의 트래픽을 블루에서 그린으로 옮기는 기법입니다. 트래픽 경로가 바뀐 이후에는 블루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은 유효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트래픽 경로를 바꾸는 기법을 쓴다면 롤백도 매우 빠르고 쉽습니다. 만약에 새로 배포된 그린 버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앞단의 라우팅 경로를 다시 블루 버전으로 바꾸기만 하면 롤백이 되겠죠. 이렇게 배포 시점에 일시적으로 두 개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된 상태에서 라우팅 경로를 바꾸며 릴리즈하고 롤백하는 방법을 블루그린 배포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카나리 배포 방법론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틴 파울러 씨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얼핏 보면 앞의 그림과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카나리 배포라는 말은 광부들이 광산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새를 새장에 넣어서 가져간 것에서 유래합니다. 광산에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광부들의 몸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새가 먼저 죽게 되고, 광부들은 유독가스의 존재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은 트래픽을 수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기법이 카나리 배포 기법이고요. 그림에서처럼 블루그린 배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환경에 배포합니다. 그리고 앞단의 라우터에서 소수의 사용자 요청만 새로운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도록 조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운영자는 새로운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성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새로운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트래픽의 양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자의 모든 트래픽을 새로운 버전으로 옮기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유효 상태가 되고 폐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롤백 역시 트래픽의 비중을 조정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쿠버네티스 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트래픽을 제어하는 부분과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을 관리하는 부분을 나눠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는 네이티브하게 이런 배포 패턴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트래픽 제어 부분은 인그레스를 비롯한 기본적인 쿠버네티스의 라우팅을 담당하는 객체들을 가지고 구현하고, 어플리케이션 버전 관리는 페엄을 가지고 구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인그레스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HTTP나 HTTPS 트래픽의 경로를 만들어주는 쿠버네티스의 객체 타입입니다. 인그레스, 서비스, 엔드포인트 등의 쿠버네티스 추상 객체들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들어오는 트래픽의 로드 밸런싱, SSL 터미네이션, 도메인 네임 베이스, 버추얼 호스팅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쿠버네티스의 인그레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인그레스 구현체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쿠버네티스 공식 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인그레스를 구현한 많은 서드파티 구현체들이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보자면 애저에서 동작하는 AKS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고요. AWS에서 제공하는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또 오픈소스 진영에서 유명한 HA 프록시나 엔진X 등 유명한 오픈소스 로드 밸런서도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SK 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F5 네트워크의 F5 장비와 연동해서 제공하는 F5 BIG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했습니다. 페엄은 쿠버네티스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쿠버네티스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려면 다커 이미지를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쿠버네티스에 배포될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명세도 필요합니다. 이런 명세를 매니페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매니페스트 명세를 야물 파일로 저장하고 패키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페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페엄 차트라고 부르는 야물 파일들의 집합, 즉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객체들을 정의하고 있는 매니페스트들의 묶음이 있습니다. 페엄은 그런 차트를 쿠버네티스에 배포하고 매니페스트에 정의된 다양한 객체의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쿠버네티스 위에 배포됩니다.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은 릴리즈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는 틸러라는 페엄 서버가 있는데, 페엄 버전 3부터는 틸러가 사라지고 페엄 클라이언트가 직접 쿠버네티스 API와 통신합니다.
헤엄은 쿠버네티스에 배포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형상을 패키징하고 관리하는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툴이지만 무중단 배포를 네이티브하게 지원하는 툴은 아닙니다. 헤엄은 하이레벨에서 패키지의 버전을 관리하고 버전 베이스의 배포, 롤백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패키지 레벨이기 때문에 트래픽 제어 등 무중단 배포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먼저 운영자가 쉽게 배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객체 중 네트워크 제어에 필요한 객체들은 트래픽 제어용 차트로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이를 라우터 차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본체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을 관리하기 위한 차트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이를 앱 차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라우터 차트는 쿠버네티스 객체 중에 인그레스, 서비스 등 트래픽 제어에 필요한 객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 차트는 다커 이미지 정보를 비롯해서 어플리케이션 배포 형상, 볼륨, 각종 암호화된 객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구현한 젠킨스 파이프라인 중에서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을 적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롤링 배포를 담당하는 제너럴 배포는 오늘 설명에서 제외하고 블루그린 배포를 담당하는 그린 디플로이, 그린 컨펌, 그린 롤백, 젠킨스 파이프라인과 카나리 배포를 하는 카나리 디플로이, 카나리 컨펌, 카나리 롤백, 카나리 스케일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젠킨스 파이프라인 중 라우팅 경로를 변경하는 파이프라인은 라우팅 차트를 배포한 릴리즈만 업데이트하면 되고, 그린 어플리케이션 배포나 카나리 어플리케이션 배포 같은 새로운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은 앱 차트를 배포한 릴리즈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배포된 형상입니다. 왼쪽 그림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생긴 객체들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라우터 차트와 앱 차트로 나눠서 배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우터 차트가 배포된 라우터 릴리즈에는 쿠버네티스 객체 중에서 라우팅에 관여하는 객체들인 인그레스, 서비스, 엔드포인트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본체에 해당하는 앱이 배포된 앱 릴리즈에는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팟이 두 개가 있는 그림입니다. 즉, 팟을 배포한 디플로이먼트에 리플리케이션이라는 팟의 개수를 설정하는 리플리카가 2로 설정되어서 배포된 앱입니다. 각 팟에는 10.1.1.2, 10.1.1.3이라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할당된 IP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의 트래픽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앱 디플로이먼트에는 레이블이라는 쿠버네티스 객체가 v1이라는 값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라우터 릴리즈를 보겠습니다. 라우터 릴리즈에는 외부로부터 트래픽이 들어오는 입구를 담당하는 인그레스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F5 장비와 연동된 F5 빅IP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했습니다.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라우팅 정보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와치하고 있다가 변경 사항을 장비에다가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 릴리즈에는 서비스라는 쿠버네티스 객체가 있는데 여기에 또한 v1이라는 레이블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 릴리즈에는 이렇게 되면 서비스 객체는 같은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디플로이먼트의 팟 IP 중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는 팟의 IP를 엔드포인트라는 객체에 업데이트해 줍니다. 이렇게 엔드포인트 객체가 업데이트되면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이를 인지해서 F5 장비의 풀의 멤버에 팟의 IP들을 등록해 주게 됩니다. 이런 자동화된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의 트래픽은 F5 장비를 통해서 팟의 형태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린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린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은 앱 차트의 새로운 버전의 정보를 담아서 새로운 버전의 앱을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를 통해서 V2 버전의 앱을 배포하였습니다. V2 버전의 앱은 새로운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이 3개의 팟으로 배포된 그림입니다. 각 팟은 10.1.1.4, 10.1.1.5, 10.1.1.6이라는 IP를 해당받았지만 라우터의 엔드포인트에는 해당 IP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V2 앱의 디플로이먼트에는 V2라는 값으로 레이블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라우터의 서비스 객체는 이 레이블과 다른 레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엔드포인트 객체를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그린으로 배포된 앱의 접근 경로를 만들어줘야지 운영자들이 운영 환경에서 내부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린으로 배포된 V2로 접근하는 라우팅 경로도 만들어주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린 컨펌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돌렸습니다. 그린 컨펌 파이프라인은 라우터에서 서비스 객체의 레이블만을 변경합니다. 여기서는 서비스 객체의 레이블 값을 V2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객체는 V2라는 레이블 값을 가지고 있는 디플로이먼트에 들어있는 IP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이 팟의 IP가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IP들을 엔드포인트에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이 라우팅 경로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와치하고 있다가 엔드포인트가 업데이트된 걸 확인하고 F5 장비의 풀 멤버도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렇게 라우팅 경로가 바뀌면서 블루에서 그린으로 트래픽 경로가 변경됩니다. 이 경우에 F5 장비에선 이미 연결되어 있는 블루로 연결되어 있는 세션은 장비단에서 계속 유지해주기 때문에 V1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는 통신이 끊기지 않고 V1에서 요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트래픽은 V2로 들어오겠죠. 이 그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린 컨펌 젠킨스 파이프라인에서 해준 건 라우터의 서비스 객체 레이블을 V1에서 V2로 바꿔준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롤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린으로 배포한 V2 버전의 앱에 어떤 문제가 감지되어서 V1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린 롤백 파이프라인을 돌리면 젠킨스는 라우터의 서비스 객체 레이블을 V2에서 V1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서비스 객체는 V1이라는 레이블을 달고 있는 팟의 IP를 찾아서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해주고 마찬가지로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엔드포인트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서 F5 장비의 풀 멤버를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사용자 트래픽 경로가 V2에서 V1으로 바뀌며 롤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마틴 파울러 씨의 블로그에 나온 내용처럼 라우팅 경로 변경을 통한 배포와 롤백을 진행하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서 매우 쉽고 신속하게 지속적인 배포 및 롤백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카나리 배포를 위한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루그린 배포와 마찬가지로 처음 배포된 앱이 있습니다. 처음 배포된 앱에는 3개의 팟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 얘기는 디플로이먼트의 리플리카의 개수가 3으로 세팅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얘기고요. 이 디플로이먼트는 앱이라는 레이블을 달고 있는 디플로이먼트입니다. 라우터의 서비스 객체도 앱이라는 레이블을 달아줬고요.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는 이 팟의 IP들로 등록이 되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이 팟의 IP들을 F5 장비에 등록을 해줍니다. 카나리 앱을 배포하는 카나리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을 돌렸습니다. 카나리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은 새로운 버전의 앱을 레이블 없이 배포합니다. 버전 2의 앱이 레이블이 없이 배포되었지만 레이블이 없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라우팅 경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V2 앱의 디플로이먼트에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 객체는 이 V2 앱으로 가는 라우팅 경로를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그림에는 없지만 템퍼러리한 레이블을 이 카나리로 배포된 V2 앱에 실제로는 레이블링을 했고요. 그렇게 레이블링된 이 팟으로 접근하는 라우팅 경로도 템퍼러리하게 만들어서 운영자가 이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 주기는 했습니다. 이제 카나리 컨펌 파이프라인을 돌렸습니다. 카나리 컨펌 젠킨스 파이프라인은 카나리로 배포된 V2 앱의 디플로이먼트에 레이블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의 값은 V1과 똑같은 앱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V1 앱과 V2 앱이 같은 이름의 레이블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의 레이블을 가지게 되면 라우터의 서비스 객체는 새로운 팟의 IP를 인지하게 되고 새로운 팟이 통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엔드포인트 객체의 해당 IP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엔드포인트가 추가되면 마찬가지로 이 빅IP 컨트롤러는 F5 장비의 풀 멤버를 추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전체 팟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4분의 1, 즉 25%의 트래픽이 카나리로 배포된 앱에 유입됩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는 개발 시점의 빅IP 컨트롤러에는 풀 멤버 각각의 멤버의 트래픽의 유입 비율을 정의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팟의 개수를 n분의 1을 한 트래픽이 유입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F5 장비 쪽에서 이런 풀의 각각의 멤버의 트래픽 유입 비율을 정의하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유연한 트래픽 제어 기능이 구현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카나리 스케일 파이프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돌리면 해당 파이프라인은 카나리로 배포된 릴리지의 팟의 개수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리플리케이션이 변경되면 라우터의 서비스 객체가 이를 인지해서 엔드포인트에 등록된 팟의 IP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F5 장비에도 새로운 팟의 IP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추가되면 F5 장비가 사용자의 트래픽을 바로 생성된 팟으로 분배해서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나리 롤백 파이프라인입니다. 카나리로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문제가 감지되거나 카나리 배포를 중지하고 싶을 때 해당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돌립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은
카나리로 배포된 앱에서 레이블을 삭제합니다. 레이블이 삭제된 릴리즈에 들어있는 팟의 IP는 서비스 개체에 의해서 즉시 엔드포인트에서 빠지게 되고,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의해 빠진 팟의 IP들은 F5 장비의 멤버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앱에서 레이블을 삭제하는 동작 하나만으로 카나리로 배포된 앱으로의 라우팅 경로가 삭제되고 롤백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루그린 배포 및 카나리 배포 구현을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서비스 운영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도중에 발생한 버그 픽스를 카나리 배포와 블루그린 배포로 반영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하던 도중에 컨테이너 내부 커널 설정 및 JDK 옵션에 최적화가 안 되어 있어서 메모리를 과하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슈를 발견하고 패치한 후에 스테이징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패치된 어플리케이션이 운영 환경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나리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적은 개수를 운영 환경에 배포해서 모니터링했습니다. 모니터링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후에 카나리로 배포된 앱을 롤백 파이프라인으로 회수한 다음에 트래픽의 유입을 차단하고 카나리 앱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으로 새로운 버전의 앱을 블루그린 배포 방법으로 다시 배포한 후에 그린 버전을 대상으로 운영 환경 통합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그린 컨펌 파이프라인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트래픽을 유입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카나리 롤백하고 그린 디플로이를 진행한 이유는 그린으로 운영 환경에 어울리는 충분한 개수의 팟을 배포한 후에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 인그레스와 헤엄을 이용한 블루그린 카나리 배포하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발표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배포를 위해서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메쉬의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데스티네이션 룰, 버추얼 서버 등의 개념을 통해서 보다 유연한 트래픽 제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트래픽 비율 제어 기능을 통해서 카나리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능이나 차트를 라우터용 차트와 M용 차트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차트로 객체를 통합 관리하는 설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본인의 이름이 나오는 걸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같이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 작업을 같이 많이 고민해 주신 엑센스의 이정민 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